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앞전에 60선 지지했었고, 이번에도 60선을 지지했었는데, 60선 한번 지지하면서 그 다음부터 쭉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앞전에 있었던 자리, 좀 더 크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막혔었던 자리를 갖다가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날 오히려 더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구간도 넘겨줬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2500선에서 2600선 요 안에 움직임은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부채 한도가 좀 문제가 된다면 다시 눌리겠지만 다시 한번 60선 사이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게 간다고 하더라도 2600을 돌파를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정도 보고 있고, 우선은 증시자금 먼저 볼게요.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같은 경우 지금 좀 이탈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전에 뭐 신용을 끌어왔던 뭐 돈을 갖다가 뭐 추매를 했던 그런 돈들이 좀 나가는 모습인 걸로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삼전이나 SK하이닉스. 그런 데에서 좀 크게 올려주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좀 나가는 모습들이 아닐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그리고 신용잔고는 꾸준히 줄고 있어요. 20조 4천억 원인가 그 정도에서부터 지금 18조 3천까지 내려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면은 뭐 신용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라지지 않았냐라고는 보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웬만큼 악재는 다 해소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저 지수를 갖다 올려줬던 사람들이 누군지 보면은 금요일날 강하게 올렸거든요. 금요일날 저 자리에서 이제 저기서 눌릴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자리인데 끌어올린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이서 거의 1조 넘게 전부 다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일주일 기간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하루 그냥 뭐 소액 이탈한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나갈 때는 뭐 800억, 500억 나왔고 그 이외에는 5천억, 1,500억, 1,400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주 시장 좀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번 그렇게 이탈했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 봤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고 선물에서 그러면은 좀 이탈을 했는지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선물도 외국인이 뭐 2천억하고 1천억 정도 날리고 나머지 3천억, 3,900억에 4,500억에 5천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탈하는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현물까지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시장을 갖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미장 역시도 가장 중요했었던 게 이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고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고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고 또 저항을 맞았고, 자, 여기서 저항을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갈지라고 봤었는데 이번 주에 미장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가장 좀 걱정했었던 부분이었었던 게 그 전부터 이제 선을 그어 놨었죠. 오래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고 쭉 봤을 때 여기서 저항도 한번 받았었던 그러한 위치, 한 요 정도면 이제 좀 저항이 나오겠다. 12,600포인트에서 나오겠다라고 봤었는데, 자, 12,6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12,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금요일날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는 12,600포인트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해주는지 이 정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유지를 해준다면은 다음 선을 하나 더 그어낼 수 있겠죠. 앞전에 고점 13,170포인트 정도 보여지네요. 이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너무 많네요. 좀 지울게요, 이거는. 자, 이 정도 하나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구간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뉴스를 좀 보고 가면은 지난주부터 뭐 특별한 게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부채 한도가 잘 해결이 되느냐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봐야 될 거는, 자, 우선 지난주에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중에 연준 위원들 그 발언 빼고 소매 판매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0.3%뭐 예상을 했었는데 0.7%가 나왔고, 자, 그러고 아, 소매 관리네요. 지금 잘못 봤네요. 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8% 예상하는데 0.4가 나와서 조금 낮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원래는 지난달에는 그 전달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침체로 가지 않고 플러스로 이제 돌아왔다. 요 정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줬어요. 하지만 이제 컨센보다 좀 낮았다. 뭐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지표가 됐어요. 이걸로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인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보게 되면은 그냥 플러스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래도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를 했구나 요 정도로 좀 해석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굳이 뉴스를 또 따로 본다면은 뭐 이제 뭐 증가를 했고 소비 둔화를 조금 벗어났다. 이제 마이너스 때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거에서 지금 의미를 두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소매 둔화 이제 뭐 이제 소매 둔화를 갖다 벗어났다. 요걸로 지금 이제 내용을 가져가는 모습이고 예상치인 0.8%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자, 그렇게 좀 넘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된다고 했었던 게 러시아의 곡물 협상 요 부분이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흑해 곡물 협정 극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가 됐었던 밀, 옥수수 이제 곡물 쪽 가격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들, 선물에서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안정적으로 됐어요. 그 말은 뭐 CPI나 인플레이션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채 한도죠. 이게 일주일 동안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는데 다행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쯤 했을 때 시장이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이었어요.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갖다가 뭐 이제 확신을 했다. 이제 디폴트 없을 거다. 뭐 메카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게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뭐 한 17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만 우리 장이 안 좋았지. 화요일부터 우리 장도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좀 장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도 좋게 얘기하고 메카시도 좋게 얘기하면서 부채한도 이제 협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을 다 지나갔었고 마지막 날 국장 끝나고 그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이게 미증시 시작함과 동시에 중간에 내용이 나왔어요. 자, 부채 한도 협상 중단해서 이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시장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중단 소식이 나왔거든요. 더 뭐 내용이 맞지 않는다 뭐 하면서. 근데 이때 바이든이 없었어요. 바이든이 이제 G7에 간 상태여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국장에는 타격을 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내일 좀 지수가 좀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뉴스 보시면은 좀 다행인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단 소식이 좀 있었는데 뭐 굳이 이걸 내용을 갖다 깊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바로 또 풀려 있거든요. 자, 그러고서 주말 중에 나왔었던 게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갖다가 재개를 다시 했어요. 자, 재개를 다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월요일 날 저것 때문에 국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뭐 다시 바뀔 수는 있겠죠. 또 남은 시간 동안에. 어쨌든 바이든이 지금 G7에 있는데 협상 중에서 이 협상 상황을 갖다 보고를 받았는데 디폴트를 피할 거라고 이제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증시가 빠졌었던 부분을 갖다가 국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추가 상승을 하긴 또 어렵겠죠. 아무래도 미증시가 조금 빠졌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한 그런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 월요일은 그냥 눈치 보는 그런 장세에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있고 뭐 아직은 내용 봤을 때는 입장차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뭐 바이든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지출 삭감을 갖다 진행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크게 지출 삭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냥 협상만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을 해야지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양측은 당장 오늘 10월부터 해가지고 뭐 쭉쭉 예산을 얼마 2024년 회계연도까지 뭐 예산 얼마나 줄일지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추후 다음 것까지 이제 예산을 더 줄여라. 이것까지 니네가 좀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거 부채 한도 협상을 갖다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고 그리고 옐런이 이제 CNN이었었나 그쪽 방송에 나와서 하나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자, 은행 추가 합병이 좀 필요하다. 지금 지역은행들이 계속 리스크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상업은행으로 이제 리스크가 이제 터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그런 뭐 큰 이슈가 나오진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행 쪽에서 이제 또 파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합병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옐런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수는 없다. 은행은 많이 인수했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인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은행 업계 내부 상황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것 같아요. 자, 옐런이 저렇게 이제 추가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지역은행이 또 파산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채 한도도 아직은 협상이 안 됐죠. 이 부분도 안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목요일만 하더라도 협상 중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수가 밀렸어요. 자, 근데 주말 되자마자 다시 협상을 갖다 재개를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6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6월 1일로 가면 갈수록 그때까지 협상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가 안 맞는다, 이런 뉴스들이 뜨면 뜰수록 시장은 점점 더 요동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그럼 타결이 전부 다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지수가 막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악재였었지. 악재를 갖다 해소하는 거지. 지금 악재를 해소를 할 거를 이미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될 거야 라고 하고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협상이 잘 됐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악재 때문에 눌릴 걸 갖다가 더 안 눌렸었던 거고,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한 거예요, 시장은. 자, 미증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자, 돌파를 못 했었던 그 부분을 갖다가 강하게 이렇게 돌파했었던 거는 결국은 협상 재개가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럼 문제 없겠네, 협상 잘 될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게 됐다고 해서 추가로 막 더 올라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탈하는 세력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냥 협상만 잘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은행 안 터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결국은 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요. 자, 저거까지 잘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오른다고 안 봐요. 그냥 2500선은 2600선이지. 자, 결국은 여기에요. 파월이 금리를 갖다가 얼마큼 올려야 되느냐 이건데, 파월이 지난 금요일이었었나? 그 연설이 있었죠. 자, 연설이 있었는데 금리를 갖다가 좀 긍정적이었어요.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금리 예상치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매 판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이 그래도 좀 침체를 갖다 얕게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데이터를 갖다 전부 다 봤을 때도 파월도 금리를 갖다 올린다고 강하게 드라이브 안 걸어도 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금리예요, 금리. 이 금리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6월 돼야지 이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다른 매크로들을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러시아 쪽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G7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까지인가 그럴 텐데, 자, G7 이제 러시아 추가 제재를 합의를 했어요. 뭐 이거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봤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 제재를 합의를 했고, 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요까지도 이제 예상을 했던 바예요. 자, 그랬고, 자, 그러고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제재를 갖다 강화하겠다, 뭐 이제 전쟁에 이제 사용하는 품목을 갖다 수출을 갖다 제한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공동성명들 있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했었던 이제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을 무더기로 이제 추가 제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앞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행위를 갖다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7에서 나왔던 공동성명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반응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뭐 G7 시작하기 전에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대만 얘기를 갖다 다룬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만 얘기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러시아는 반발할 게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뭐 지금 뉴스가 아직 따로 본 건 없어가지고 뭐 강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리스크가 조금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없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좀 평이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부채 한도 협상 되냐 안 되냐, 6월 1일 전에. 이거 안 되면은 뭐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거고,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거 다 빼버릴 거고, 자,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더 끌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악재가 해소됐구나 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장세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저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지역은행.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보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 뭐 6월달 돼서는 금리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뭐 중국 조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하는 뭐 이제 금통이 이제 있는데, 금리 이거 분명히 이거 동결할 거예요.
뭐 계속 동결 갈 거예요. 미국도 이제 동결 얘기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다 말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아무래도 환율 자체를 갖다 어쨌든 간에 동결로 가면서 미국이랑 금리차, 한미 간 금리차를 갖다 계속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최악은 아니었어요. 뭐 주 단위로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끌어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전히 높긴 높아요. 이거는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내려가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동결인 거는 거의 확실시 하니까, 자 다음 주 결국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뉴스에 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우선 정해진 일정부터 보게 되면은 자 26일 날 나올 게 있어요. PCE. 자, CPI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PC도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최악이다 이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정도다. 요 정도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월가 전망치대로 0.1%라도 좀 떨어진다면은 연준이 부담을 갖다 크게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PC에서 한 0.1% 차이로 이도저도 아닌 그 정도 차이를 보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PI를 우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0.1%라고 조금이라도 빠져준다면은 연준이 좀 다음번에 동결로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DP 있는데 GDP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24일 날 FOMC 의사록이 있죠. 의사록은 내용이 좀 강하면은 이건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별 내용 없으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뭐 이런 곳에서 단어 하나하나 그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얘네들 금리 인상 안 하겠네 뭐 더 강하게 가겠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준 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설이 좀 있거든요. 자, 블러드 세인트 얘는 뭐 이제 거의 완전 매파 중에 매파죠. 자, 22일 날 이제 내용이 있고,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도 23일 날. 자, 이 둘 다 이제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근데 뭐 지난주에도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연준 위원들 발언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안 좋은 내용들 몇 개가 나왔었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막 빠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결국은 부채 한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조금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왜? 6월 FOMC가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여는 위원들의 그 발언 자체가 이제 조금씩 중요해지거든요. 얘네들이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거여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4일날 뭐 엔비디아 이쪽은 뭐 있는데 저건 뭐 잘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자 여는 총재들부터 쭉 여는 위원들 이렇게 막 발언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패스하면 되고, 뭐 안 좋은 애들은 뻔히 안 좋게 얘기하겠죠. 뭐 제임스 블러드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할 거고, 저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뭐 이제 FOMC 의사록 요거 하나 있어요. 5월 달에 진행했었던 거 의사록 하나 정도 봐줄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PC 여기 있네요. PC가 목요일, 이제 금요일 날 나오네요. 26일. 금요일 날 나오면은 좀 그런데. 어쨌든 PC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조금이라도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시간 소비지수 뭐 이런 거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저것도 뭐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고,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네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PC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걸 보기보다는 우선은 의사록 정도 하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나머지 볼 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시장에서 부채 한도 어떻게 협상이 잘 되는지 요 정도 보시고, 뭐 지역은행 터지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뭐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결국은 이번 주 넘어갈 때까지 부채 한도가 협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확실히 그거는. 자, 6월 1일이 디폴트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안에 협상이 만약에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29일, 30일, 31일에는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오고 가도 이때까지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은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휘청휘청 거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역은행이 또 터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번 주에 만약에 합의가 잘 됐다, 빠르게 잘 됐다, 그러면 이미 끌어올라간 데서 더 끌어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횡보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다음 주까지 가면서 간다? 그러면은 끌어올린 거에서 다음 주 갔을 때는 무너지겠죠. 위태위태하니까 이거 합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합의가 됐을 땐 다시 끌어 올라가겠죠. 요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합의가 잘 되면은 그냥 올라온 거 그냥 평이하게 끌고 가는 거고, 만약에 다음 주로 가면은 좀 하락 추이로 좀 접어들겠죠. 시간이 점점 갈수록 뉴스는 안 좋은 뉴스가 더 나올 거예요. 합의가 안 되고 있으면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뉴스 그렇게 큰 거 없고 뭐 매크로 지표들도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보니까 괜찮았었고,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국인도 잘 들어와가지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결국 2,50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